안녕하십니까. 쉽게 하는 주식 투자 정통 주식 채널입니다. 10월 9일 목요일 오늘 시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시황에서는 미 대선이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투자 주체별로 시장의 관심 종목의 변화 조짐이 감지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설명하고요. 또 오늘 관심 종목으로 한화솔루션이라든가 OCI, 포스코 케미칼, 신풍제약, 또 기타 거래량 급증과 함께 최근 상승세를 이어온 SV 인베스트먼트, 신성 ENG, 루미마이크로, 골드퍼시픽, 또 수소차 관련주로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EM코리아, 뉴로스, 코롱머티리얼, 세진중공업 등 다양한 종목들을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대가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목요일 추석 연휴 다음으로 이어지는 내일 한글날이어서 또 다시 연휴가 이어지는데요. 오늘 공교롭게도 옵션 만기일이었고 전체적으로 어제 미국 시장이 다우가 530포인트까지 큰 폭으로 상승하고 나스닥도 210포인트로 많이 올라서 제가 아침에 장 시작하면서 오늘이 옵션 만기일이어서 과연 어제에 이어서처럼 장을 강하게 계속 밀고 갈 것인가 아니면 강했다가 중간에 하락할 것인가 그런 거에 관심을 많이 두었는데요. 지금까지 대략 보면 미국 시장이 많이 약하게 출발했을 때는 우리 장은 아침에는 약한 듯 하다가 반대로 반등하는 경향이 강했고 어제 같은 경우는 미국이 또 큰 폭으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전일날 상승에 이어서 상승을 계속 할 수 있을까 한편으로는 의구심이 드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역시 장중에 출발은 강하게 출발했다가 막판에 지수가 소폭 밀리면서 마감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 특이한 거는 기존에 개인들이 집중적으로 많이 매수했던 그런 것과는 달리 오늘은 외국인이 집중적으로 매수하고 개인과 기관이 매도를 보였다고 하는 점, 그것이 눈에 띄는 대목이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개인들이 1,100억의 매수를 보여주었고 외국인은 소폭 순매수, 기관은 매도가 높았는데요. 이제 개인들이 거래소의 대형주에서 점차 코스닥의 중소형주로 옮겨가는 그러한 패턴을 보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미 대선이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이런 시점인데 여론의 지지율에 따라 당분간 후보별로 관련주들이 미리 선침해가 보이는 그런 조짐들이 많이 보였죠. 지금 물론 시간이 많이 남아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뒤지고는 있지만 현재 집권당의 위치에 있다고 하는 막강한 정보력이라든가 또는 선거 전략 이런 거에 많이 노련한 그런 것으로 나 있기 때문에 현재 뒤지고 있지만 막판에 이렇게 또 뒤집을 거라 뭐 이런 판단들도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섣부른 판단보다는 앞으로 계속 지지율에 따라 관련주들이 오르고 내리고 하는 것이 여러 번 반복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오늘 특별히 시장에서는 바이든 쪽이 조금 유리하지 않냐 해서 눈에 띄게 태양광이라든가 뭐 그린 에너지 쪽으로 집중되는 양상을 볼 수 있었죠. 한화솔루션 같은 종목들이 오늘
장중에 13%, 5만 원을 또 기존의 고점을 오늘 또 돌파하는가 하는 관심이 많이 모아졌었는데 그 임박해서 종가의 소폭 밀리기는 했지만 예전보다는 훨씬 강한 그런 모습들을 또 재현해 주고 있기 때문에 선거를 앞두고 바이든의 추가 지지율의 영향에 따라서 이런 태양광 관련주의 주도주, 수소차 뭐 이런 쪽으로 재차 반등이 기대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눈에 띄게 오늘 또 OCI도 큰 폭의 반등 흐름을 많이 보여주었습니다. OCI도 오늘 양봉이 크게 나왔죠. 이게 대형주 같은 경우는 제가 잘 거래량 그쪽으로 거래량 분석 기법으로 접근을 하는데 좀 무리가 있어서 자세히 다루지는 않았지만 사실 하나솔루션이라든가 이런 것도 우리가 주간 주가치로 보면 충분히 그 바닥권에서 몸통이 짧은 양봉이 여러 차례 밀집되면서 오늘의 주가 상승이 발산 국면이 나오지 않았는가 그렇게 보고요. 다음 주에도 여전히 이쪽 태양광이라든가 2차전지, 그린에너지 이런 쪽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종목으로 신성 ENG 같은 경우 절대 가격이 2,000원, 3,000원대 그 저가 쪽에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강한 조금의 자금으로도 충분히 대량 거래를 수반하면서 밀어붙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 종목들이거든요. 시간에서 비록 소폭 30만 주 정도의 매도 우위를 보이기는 했지만 그렇게 염려할 정도는 이 정도 거래량에서 30만 주는 큰 부담이 아니다 이런 것들로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항상 그 바닥권에서 주가가 많이 움직이는 종목은 거래량으로 먼저 신호를 한다. 루차지가 설명드린 바가 있죠. 10월 5일 물론 이전에도 신성 ENG 같은 경우는 1억 주가 넘는 거래량을 많이 보여주고 주가가 비록 조정은 많이 보이긴 했지만 다시 또 재차 반등하는 이슈가 남아있는 종목들은 그렇게 쉽게 거래량이 소멸되면서 끝나지 않는 그러니까 생명력이 질긴 거죠.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는. 마찬가지로 루미 마이크로도 비슷한 흐름이고요. 이런 종목들은 이미 거래량이 충분히 1억 주까지도 실리고 했었기 때문에 제가 이미 시황을 비슷한 얘기를 많이 하면서 대량 거래가 된 때 바닥에서 매수해서 충분히 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 매물도 중요하지만 그 매물을 걷어가는 매수세들도 무시할 수 없는 거다. 그런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그런 맥락에서 루미마이크로도 한번 이런 종목들은 다음 주에 약하면 얼마든지 다시 또 반등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하는 것을 잘 숙지하셔서 다음 주에도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빅히트 공모가 마감됐는데요.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기존의 SK바이오팜이나 카카오게임즈와 같은 그런 흥행몰이를 하기는 왠지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는 그런 다소 회의적인 시각들이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넷마블이라든가 초록뱀 뭐 이런 엔터테인먼트 관련주가 물론 그 전에 많이 오른 측면도 있지만 특히 넷마블 같은 경우는 주가가 다소 의외로 이벤트가 끝나지 않았는데 주가가 너무 많이 빠진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음 주 초반에는 15일 날 빅히트가 상장되는데요. 아무래도 뭐 첫날 한 번 정도 상한가는 가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의견들이 지배적인데
그 임박해서 한 번 정도 반등을 해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고요. 여하튼 예전보다는 많이 그 기대감이 꺾여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간간히 그 코로나 관련 새로운 임상 관련 업체들이 많이 등장하긴 하는데 사실 처음 그 우리가 코로나가 이슈가 되고 공포감이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치료제가 뭐 나왔다고 그러면은 상한가를 2, 3일씩 이어가던 그런 현상들은 없고 빠르게 새로운 종목들이 또 나와서 반복하고 근데 진행되는 이야기들은 다 비슷합니다. 뭐 1차 임상을 통과했다 또는 동물 실험에 통과했다. 그래서 하루 정도 반등하고 그 다음날 대량 거래 수반하고 곧바로 또 시세가 조정에 들어가는 그런 양상들이 지금 반복되고 있죠. 여러 차례 다루었던 엑세스 바이오라든가 또 신테카 바이오, 신테카 바이오 같은 경우도 지금 4만 원대에서 추가 상승을 보여주지 못하고 횡보하고 있는 양상이고요. KPM 테크 이런 종목들도 지금 4,000원을 오늘 소폭 마감을 했는데 미국 시장에서 그 트럼프 대통령의 확진 영향으로 다소 주가가 회복되는 그런 양상은 보여줬지만 뚜렷한 그런 그 추가 결과들이 나오지 않고 있는 가운데 주가가 조금씩 밀리는 그런 양상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오늘 또 1억 주 넘게 거래가 된 SV 인베스트먼트라든가 또 맥스로텍, 한국 유니온제약 이것도 어제 덱사메타손 뭐 이걸로 해서 한번 상승하고 밀리고 이게 반복됐죠. 메디콕스 오늘은 또 골드 퍼시픽까지 단발성 이슈로 대개 마감 현상이 많이 되풀이 되니까 길게 희망을 가지고 길게 접근하기보다는 짧은 매매로 대응을 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되고요. 제가 그 거래량으로 그 종목을 고르고 하는 그 측면이 평소에 거래량이 없다가 어느 순간에 왕창 거래량이 터지고 그 주가도 상한가나 또 강한 그 양봉으로 관심을 끄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지금 그 몇 종목을 하나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오늘 종목 중에서 골드 퍼시픽이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자, 한번 골드 퍼시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드 퍼시픽. 자, 오늘 1985원에 4,400만 주가 거래가 됐는데요. 자, 이전에 한번 거래됐던 그 흔적을 한번 보면 주가가 원체 1,000원대에 장기간 있지만 이 4,400만 주의 이 거래량에 무슨 신호를 주었다든가 그런 측면들은 없거든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큰 폭으로 거래가 되고 했는데 과연 그 내일도 비슷한 거래량을 수반하려면은 이게 2,000원 근방 그 높지 않은 시세에서 시작을 하면서 중간에 나오는 매물들을 다 소화시키면서 다시 또 2차 상승을 가야 진정한 그 후보군으로 우리가 단기 매매에 참여한다든가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한국 유니온 제약이라는 종목도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이 어제 상한가 들어가고 움직임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시초가는 반짝하고 그 다음에 또 마이너스로 내려갔었죠. 이런 흐름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런 종목들이 보면 과거에도 상한가 한번 치고 이어지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죠? 또 이때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상한가 한번 치고 거래 끊기고 주가는 또 마이너스로 가고 이런 종목들은 제가 2, 3일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늘 동일한 그 패턴에 물론 절대 저가이기 때문에 골드 퍼시픽 같은 경우는 조금 뭐 2,500원이나 3,000원 뭐 이 정도까지도 이어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이게 고가주에서 거래가 많이 터지는 경우하고 저가주에서 거래가 되는 경우는 아까 그 신성 ENG에서도 설명을 했듯이 저가 메리트가 그만큼 매수세를 유발할 수 있다는 거, 그거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주에 2차 상승 시도 종목군으로 제가 수소차 관련주들을 한번 꼽아봤는데요. 요행이도 전부 다 그 차트 자체가 지금 1차 상승을 하고 큰 폭으로 조정한 다음에 다시 상승을 전환하는 그런 모습들이 다 유사한 패턴을 보여서 제가 오늘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M 코리아라고 하는 종목인데요. 마찬가지로 차트를 보면 지난번 수소차 관련주들이 그린 에너지 대통령이 뭐 청와대에서 그린 뉴딜 이런 거 발표할 때 주가가 8,400원까지 갔다가 그 뒤로 약 한 2,000원 정도 조정을 하고 최근에 다시 바닥권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이건 마찬가지로 미국의 그 바이든 후보의 그런 영향도 많이 보이고요. 제가 요거를 하나 고정을 해놓고 두 번째 뉴로스라고 하는 종목도 역시 비슷한 패턴을 보여주고 있죠. 이런 패턴으로 비슷한 바닥권에서 비슷한 흐름. 그 다음에 코롱 머티리얼. 코롱 머티리얼도 차트상으로 보면 코롱 머티리얼 같은 것도 지난번에 5,700원, 5,800원까지 장중에 고점을 찍어놓고 최근 4,000원 초반에서 완만하게 상승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약간 그 거래량이 지금 바닥권에 있다고 하는 것이 조금 단점이긴 하는데 대개 이런 종목들이 수소차 종목군으로 선도 종목군들이 올라가면 나중에 강하게 반등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세진중공업 이것도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물론 이제 주중에 뭐 바로 또 바이든의 지지율이 뭐 트럼프가 바이든을 또 압도하거나 그럴 가능성은 없겠지만 그 영향에 따라서 다음 주 초의 장세도 그린 에너지 관련주들이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오늘 특이한 종목으로 뭐 시간 외에서 간단히 한번 살펴보면 서울제약이라는 종목이 오늘 시간 외에서 상한가를 들어갔어요. 그거는 뭐 제가 공시 내용이 뭐 나오는지 한번 끝까지 찾아봤는데 추가로 나온 이야기는 없는데요. 자, 서울제약이 시간 외에서 12,100원으로 상한가를 보였죠. 거래량이 16만 주 정도 되고 잔량도 14만 주가 있기 때문에 뭐 그 나온 이야기는 없는데 여하튼 다음 주 초반에 시간에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이런 정보를 보고 관심을 얻으시기 바라고요. 또 반대로 약세 종목으로 LG화학이 오늘 10,000원 정도 시간에서 하락이 됐죠. LG화학은 아마 그 리콜 사태, 뭐 그것도 배터리에 뭐 화재가 났다든가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그 시황 화면에 HTS 상에 잘 소개가 됐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월요일날 매매에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간단하게 오늘 시황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